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공부를 당연히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 공부는 참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일명 인생 공부라고 하죠. 야자 빼먹고 어디 가서 논다든가, 그냥 수학여행 가서 몰래 술을 이렇게 술을 마신다든가, 제 입장에서는 일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소한 행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수학여행 가서 몰래 술 마신다던가 또는 네. 수업 빼먹고 놀고 있는 애들 잡아는 봤습니다. 그럼 형사가 됐어야지.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런 수학여행 가서 몰래 술 먹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유혹이 없어서 오로지 공부만 했다는. 정말 착했다는 얘기네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심성이 곱고 정말 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이나 씨는 선생님과는 달리 소소한 일탈 굉장히 좀 즐겼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에요. 저 이래봬도 꽤 모범생이었거든요. 제일 큰 일탈이 그냥 지각해서 담 한 번 넣어본 정도? 모범생 아니었네요. 결론은 약간 까졌었네. 지각은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덕에 좀 약하지 않았을까요? 수업 시간에 도덕 시간에 좀 졸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잘했어요. 저 도덕 과목.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근데 왜 이게 우더른을 공경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 왜 이렇게 공경을 안 하고 나한테 실천을 안 해요? 아니, 지금 스스로 우더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긴 하지. 예, 만수무강하세요, 어르신. 자, 두 분도 만수무강하세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오라버니? 네, 병수 씨가 정말 일탈을 즐겼을 것 같은 사람을 찍어내지 못하고 제가 사실은 일탈을 즐겼었는데 병수 씨는 왠지 역시나 잘 일탈 못 즐기고 공부도 잘 못하고 뭔가 하다만 배우다는 만 느낌, 그런 느낌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완전 바보였네요, 내가. 아니, 뭔가 정보 전달도 중간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웃음도 터질 듯 하면서 하다 마는 것 같은 이 중박 정도 수준? 오늘 공격 세네요. 개편 때 나를 없애려고 그러나? 이거 뭐죠? 이게 시작부터 저한테 왜 이렇게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시는 병수 거예요? 씨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당신은 건들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네, 같은 편인 거 아무튼 모르셨어요? 좋네요. 이 여자 셋이 아주 못 당하겠어요. 자, 사실 이 교육이란 걸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교육이란 거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올바른 교육, 제대로 된 교육 시키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도사 출발합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이 시대 부모님들의 영원한 고민,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IQ와 창의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교육, 과잉학습이 부르는 부작용 등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가득하니 오늘도 채널 고정하세요. 일부 산모가요, 2주에 1,000만 원 가까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대요. 남편이 불쌍하네요. 그 믿음에는 아이의 황금 인맥을 형성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부 부모님들은 조기 교육이 아이의 황금빛 앞날을 보장해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기 엄마들의 관심사, 조기 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체 어떻게 시켜야 제대로 된 조기 교육일까요? 유의할 점은 어떤 걸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판도사와 함께하세요. 이 교육에 손 놓고 있자니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붙잡고 막 시키자니 애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부모님들 교육에 관한 고민들 참 많으실 텐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은요, 사람이 가진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아이에게 지식과 기능을 주입하는 것이 마치 교육의 핵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가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어른들의 역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저희 판도사에서 제대로 알려드리겠고요. 현주 씨,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학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부모님이 막 이것저것 많이 시키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심부름만 시키고 그랬는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정말요? 예, 근데 두 분은 어릴 때 어땠어요? 학원 다니고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동네가 어렸을 때는 이 파락군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학원이란 학원은 정말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네. 어머니가 잘 아시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수영이나 스케이트 이런 노는 학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군요, 그죠?
역마살도 많고. 네. 예, 이나 씨는 어떠세요? 뭐 저희 동네도 이렇게 사교육의 뭐 메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원을 그냥 당연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뭐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래도 많이 추억도 쌓고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는 수능 하나만 보고 매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네가 어디였어요? 대치동이요. 야, 매력 있네요. 자, 그렇다면 먼저 누가 우리나라 조기 교육의 현주소라고 할까요? 풍경이라고 할까요? 이걸 짚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 똑똑하게 자라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바람은 갖가지 조기 교육의 열풍을 몰고 왔는데요. 제가 그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대한민국의 교육열. 그 연령이 점점 낮아져 이제 영유아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유아 교육,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곳이 있어서 대체 무슨 수업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어떤 수업일지 함께 만나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4세부터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을 비롯한 사고력 교육, 창의력 교육, 인성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좀 보러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같이 가보시죠. 먼저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영어 실력.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영어 사용에 거리낌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네, 7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면서 영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찾아서 막 붙이고 이런 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미국의 6, 7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6, 7살 수준에 맞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거기다가 사고력, 그다음에 창의력, 인성 교육 함께 꼭 가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조기 교육인데요. 학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유아의 지적 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미취학 아동을 교육시키는 것을 일컫는데요. 유아교육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출생에서부터 8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그 통념으로는 주로 유치원 시기인 3세에서 5세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그 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유치원 시기에 해야 될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야말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리교육 과정은 그동안 별개로 운용되던 취약전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 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교육 과정을 통합한 것입니다. 신체운동, 의사소통 등 5개의 영역을 배우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는 좀 더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조기교육 열풍이 대단한데요. 요즘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같이 배우는 것이 인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모국어인 한국어와 제2외국어인 영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이중언어 교육은요. 영유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한국어와 영어 2가지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요, 영어, 한국어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는 게 대세인가 봐요. 다중언어를 하는 친구들은 모국어만 사용하는 친구들보다는 기억력이나 사고력, 그다음에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중언어 교육의 마무리는 바로 중국어.
중국어 역시 다양한 상황의 체험과 놀이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언어 교육은 주로 이제 언어 중추가 발달되는 그 시기인 만 6세부터 한 12세까지가 아주 적정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몇 살부터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아기에도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시기에 맞는 놀이 중심. 그러니까 지나치게 학습 위주의 영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죠.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검사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좋겠죠? 아이가 배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야말로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 아닐까요? 야, 진짜 상당히 놀라운데요. 예. 되게 귀엽다, 애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네. 예. 그냥 막 주입식으로 야, 해! 막 이렇게 교육을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요,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곳들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 근데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뭐 우리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글 문법 배웠고요. 가나다라. 그렇죠. 뭐 구구단 1 더하기 1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언제부터 1 더하기 1이 귀요미였어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 2 더하기 2는 4고. 왜 2 더하기 2가 귀요미야? 예? 그리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영어란 과목을 통해서 배우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배우는 시기가 LTE 시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빨라졌어요.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맞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기 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참 반응도 좋았고 또 인성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논어나 맹자 같은 걸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하고 신나서 배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엽네요. 그러네요. 물론 저렇게 체계적으로 3개 국어를 시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반면에 무분별하게 그리고 좀 급하게 다른 나라 말을 시키다 보면요. 쌤,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아우, 헛갈리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또 무리하게 언어 교육 시키면요, 아이의 모국어 습득 능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고요, 또 발음도 부정확해지기 쉽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애착장애,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병리학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겠죠. 네, 예로요. 아이가 점점 소극적으로 좀 변해 가더래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나는 좀 이런 말 저런 표현을 우리말로 하고 싶은데 유치원에서 자꾸 영어로만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성격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 힘든 거를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되바꾸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다시 이런 거를 강요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요. 대빠꾸에 감동하셨구나. 네, 자, 그러니까 저희 아들 현금이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도 이렇게 막 주입식 이런 걸 안 시켜야겠다고 좀 다짐을 하고 그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조기 개그 교육, 정말 이빨에 김 붙이기, 그렇죠? 웃기게 넘어지기, 개다리 춤추기 이런 걸 잘하면 사회생활도 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이 너무 가시네. 네, 좋아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궁금한 거는 과연 영어는 정말 3살 때부터 배우게 해야 혀가 이제 좀 잘 돌아가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이제 궁금하거든요. 교육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제가 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확인하고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될 것 같네요. 부모님들 지금 완전 솔깃하는 지금 소리 들리는데요. 아, 솔깃해요? 네. 각종 교육 대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아이들. 남들보다 일찍 배우면 정말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아기 교육법의 모든 것, 판도사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이런 데서 엄청 재밌게 놀았잖아요. 손에 흙 마를 날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저밖에 없네요.
날이 추워서 그런가. 촬영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아기 학습에 있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흥미 위주의 학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제 영아기 때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야말로 부모와의 이런 애착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서 발달 또 감정 발달이 우선 발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로 아이들이 오감이 발달되면서 이제 감각 교육 또는 신체 발달이 이제 왕성하게 되죠. 유아기인 3세부터는 아이들의 이제 전두엽이 좀 발달이 되면서 그 인성 발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 발달, 또 또래와의 어떤 사회적 기술 또는 문제 해결력을 하는 사고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으로 발달이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 약 350g에 불과하던 아이들의 뇌는 생후 1년 만에 1000g이 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는데요. 이후 6살까지 사고와 인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가 발달하고 12살까지는 언어와 청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두정엽과 측두엽 부위가 발달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 부위가 발달하는 시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유아는 다른 유아와 놀이를 함으로써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거 무슨 먹구미기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반은 어떤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는 활동은요, 미술 영역이고요. 아이들 가위질을 하면서 소근육 발달과 두뇌 발달에 좋은 거고, 가을나무를 탐색하면서 가을나무 색깔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다른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의 양방향 소통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꽃의 뿌리가 흙이 꽉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하죠? 저희 반은 6, 7세 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능력도 많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법은 아이들의 흥미 중심, 또 하나는 놀이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처럼 어떠한 그 학습지 위주라든지 또 혹은 지필 검사에 기초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떠한 그 놀잇감을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래 관계, 또래와의 어떤 놀이 또는 부모나 교사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이러한 것이 중심이 돼서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만족이 없는 강제적인 선행교육은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인지기능, 언어능력, 수리능력 등을 담당하는 좌뇌를 혹사시키는 반면 감정과 본능, 창의성을 관장하는 우뇌의 활동은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부모님들은요. 서울교육청에서 유아시기, 놀면서 배울 때입니다를 주제로 유아 적기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겠죠? 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보다는 부모 교육이 먼저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도 엄마 아빠랑 노는 게 가장 좋죠? 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 때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어릴 때는 그냥 학습을 놀이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 인생을 쭉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뭐 진짜
그때 공부 안 하면요 정말 더울 때는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는 추운 데서 일하고 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찌감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일찌감치 부담을 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야 좀 커서도 학습의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겠죠. 태어나서부터 4세까지의 시기에 뇌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욱 조기 교육 열풍이 불게 됐는데요. 뇌 발달이 왕성한 시기에 지식을 막 주입하자 이런 생각은 보신 것처럼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실제로 5살 아이들이 2년에 걸쳐서 습득한 영어 수준을요, 8살 아이의 경우엔 6개월이면 다 터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좋네요. 피아노도요, 손가락이 작은 영유아보다 7살 이후가 더 발달이 돼서 훨씬 빠르게 습득합니다. 예.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들이요, 증명하고 밝혀낸 발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단계에 맞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단언컨대 영유아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감정과 정서 발달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야, 네.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좀 병들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네요. 참, 이게 아이가 병들면요, 나중에 부모님들은 그냥 뭐 이거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드는 거예요. 무슨 발을 들고 뭐예요? 병수발이죠, 이제 병수발. 병수의 발. 이거 좀, 예, 네. 예, 한번 웃어줍시다, 시원하게 한번. 예? 자, 뭐 이런 걸 뭐, 네, 네, 던질 수도 그리고 있어요. 사실 네. 많은 학원들이 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지식 습득을 시키기 위해서 일명 스킬이라고 하죠. 문제 푸는 기술만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학원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런 경우에 교육열을 부추기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이용을 해서 상업성을 추구하는 나쁜 기관도 아주 간혹 있으니까 어머님들 꼭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아이들 학습도 중요하지만 감성과 사회성 발달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요.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조기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미리 이후의 학습을 미리 선행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조기 접기 교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한다면은 최적의 조기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유아 교육이라는 것은 유아 시기에 맞는 그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을 제대로 했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선행학습을 한다고 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정말 선생님이 괜히 선생님이 아니네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조기 교육은 선행학습이랑 혼동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 시기에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교육이 아닌 적기 교육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부 산모가요, 2주에 1,000만 원 가까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대요. 남편이 불쌍하네요. 그 믿음에는 아이의 황금 인맥을 형성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부 부모님들은 조기 교육이 아이의 황금빛 앞날을 보장해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등골이 하지만 펴요. 과잉 조기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오히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가 줄어들어서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내 아이의 능력을 발휘시킬 교육에 대해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산후조리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사실 어릴 적에는 말을 몇 개월에 처음 했는지 또 몇 개월에 처음 걸음마를 뗐는지 뭐 이런 거 소소한 게 사실 어머님들끼리 굉장히 예민하신데 막상 커서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는데. 병수 씨, 언제 걸었는지 언제 말했는지 기억나요? 전혀 안 나죠. 내가 뭐, 예. 저 지금 우리 와이프 잘 보고 있으라고, 방송을. 예.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네, 저도 정말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기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게 제일 먼저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대화랑 교감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는지 부모님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만 시킨다고 운동은 또 게을리 시키지는 않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아이를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조기 교육보다는 조기 축구회를 먼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 유명한 에디슨은요, 학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조기 교육 이전에 아이의 발달 상태나 흥미있는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현주 씨, 이나 씨, 두 분은 나중에 아이가 언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나 씨도 그렇죠? 예, 아이가 생기면 어떤 교육을 좀 시키고 싶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좀 풀어서 키우고 싶어요.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 위주로,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집 나간다 그래도 그냥 집 나가라. 그거는 아니죠. 집 나가라. 아니.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이나 씨는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니? 이렇게 그냥 방목시키고 싶긴 해요. 근데 막상 닥치면 또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요. 이런 게 선생님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두 분 이런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네? 아이 교육에 이거 귀찮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부모이신 분들은 저분들의 의견에 이제 반대하실 겁니다. 네가 그렇죠. 낳아봐라 이제 이 소리 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 낳아봐라, 달라요. 일단. 그런데 저런 게 효과적일 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하던 또는 학원에서 배우던 뭔가 얻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제 엄마 아빠가 머리를 조금만 굴리고 쓰면요, 그런 귀찮은 교육들 충분히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TOP 시간이고만. 그렇죠. 네, 자, 제가 준비한 현병수의 TOP, 팁 오브 판도사, IQ도 높여주고 창의력도 길러주는 교육, 오늘 TOP에서 알아봅니다.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아이들의 IQ와 창의력,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교육법. 판도사에서 지금 알아봅니다. 네, 내 아이 IQ 창의력 높이는 방법 첫 번째 퀴즈로 나갑니다. 이건요, 음식을 만드는 건데 요자로 시작합니다. 제가 취사병 출신이라 이걸 잘해요. 욕을 왜 잘해요? 에? 두 글자, 욕설 말고. 자, 맛집 가면요, 이게 진짜 맛있어서 맛집이잖아요. 박하사탕이 왜 맛있니? 자판기 커피 누구야? 자, 남자가 이걸 잘해야 여자한테 사랑을 받아요. 예? 키스를 왜 잘해? 아니, 이거 잘하는 여자랑 살면 평생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누가 싸움 잘하는 여자래? 아, 됐고. 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IQ, 창의력 동시에 높이는 교육법 첫 번째, 바로 요리입니다. 매일 뚝딱뚝딱 요리를 만들어내는 공간 부엌. 엄마에겐 노동의 현장이지만 아이들에겐 과학이 살아 숨쉬는 작은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엄마의 부엌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창의력 놀이터이자 최고의 교육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 거죠. 직접 요리를 하면서 미각뿐만 아니라 촉각과 후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이 발달되고요. 손끝의 신경을 자극해 두뇌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또한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요리는 아이들의 창의력도 쑥쑥 높여주는데요. 요리는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해 볼 수 있고, 또 요리를 하기 전에 그 재료하고 요리를 하고 나서 나온 그 결과물, 그 음식이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그 형태의 변화라든가 맛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요리를 하면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리도 과학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료를 특량 가열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레 과학적인 원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엄마와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은 물론 아이들의 편식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하조. 비슷한 원리로 부모와 함께하는 종이접기도 오감 자극은 물론 두뇌와 창의력 발달에 좋다고 하네요. 내 아이 IQ 창의력 높이는 방법 두 번째, 이거는요, 책을 읽는 겁니다. 가을은 이거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전어의 계절 누구니? 아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이거광이라고 하잖아요. 박성광이 왜 나와? 박성광은 책을 안 읽어. 학교 다닐 때 내가 이거시를 많이 갔어요. 흡연실을 왜 가? 내가 학창시절에 이걸 많이 했다니까.
가출을 왜 하니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이걸 했다고 패싸움 말고 지금도 내가 자주 하는 거 형사고소를 왜 해? 아 진짜 책을 딱 놓고 딱 보는 거 볼일을 왜 봐? 책에다가. 자 됐고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Q 창의력 높이는 교육법 두 번째, 독서입니다.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 3살에서 4살 때는 부모님이 읽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무조건 글자만 읽어주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림을 보며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독서의 목적은 글자 습득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질문을 던져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왜, 어떻게든 정답 없는 질문으로 대답하며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도 좋겠죠?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요, 조급함을 버리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치니까요. 자, 이렇게 독서를 마쳤다면 책에서 본 내용들을 직접 체험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책으로 보았을 때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가서 체험을 하면 그 기억이 훨씬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단순히 책에서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직접 느낄 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도 쌓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네, 내 아이 IQ 창의력 높이는 방법 3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요, 엄마의 반대말인데 우리 아들 현금이가 나를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아자로 시작합니다. 아저씨라고 나를 왜 불러요? 에? 아니, 우리 아들이 날 부를 때 하는 말 2글자. 어이 뭐야? 이반 누구야? 현씨 장난해? 아니,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달려오는 분, 빠자로 끝납니다. 일빠 아니지. 일빠가 왜 나와? 일빠가 진짜. 여자는 엄마, 남자는 가빠 뭐야? 아 진짜 이거 있잖아요. 땡땡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당숙 힘내. 당숙이 왜 힘내요? 외할아버지는 또 왜 힘내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자, 빠자로 끝난다니까요. 오빠 말고 묵지빠는 왜 나오니? 빠빠빠 아니잖아. 자, 3번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Q 창의력 높이는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아이의 창의성 향상 외에 신체 발달은 물론 폭넓은 세계관과 적극적인 성격 형성,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몸을 굴려가며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는 아이의 창의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엄마만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이제 엄마하고 노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아이 목마를 태운다던가 뭐 아이하고 공놀이를 한다던가 뭐 달리기 시합을 한다던가 이렇게 신체를 움직이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이가 아빠와의 경쟁심도 생기고 도전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능력도 키워지고 이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빠하고 놀면 굉장히 창의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처음에는 간단한 놀이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후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연으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놀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어야 한다는 사실.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하게 아이와 교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위한 교육법, 그중 최고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 아닐까요? 아빠 맞네. IQ와 창의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으로 요리와 독서 그리고 아빠의 역할을 꼽아주셨어요. 뭐 이거 자기 얘기였나요?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그냥 나는 절대 우리 현금이랑 TV 동반 출연 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실 SBS 공채 8기 개그맨 대상 출신으로서 붕어빵 나가면 되게 잘할 수 있는데. 네, 붕어빵 이런 데 나가면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집에 갈 때 그냥 붕어빵만 사갖고 들어갑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아빠 어디가 이런 거 굉장히 할 수 있는데 자격이 안 돼요, 제가. 아이가 맨날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 가는 거죠? 아빠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이럴 때 아빠 어디가? 이거는 제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렇듯 예, 사실 이 아빠의 역할이 큰 거는요 정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빠랑 바둑을 둬요. 이러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IQ도 좋아지고 지구력도 길러지고 승부욕도 생기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방이 엄마에게는 노동의 현장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작은 박물관이다. 이런 말 아주 감명 깊게 와닿았어요. 저기 와닿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말 좋지 않습니까? 사실 세대긴 우리 현주 씨에게는 지금 그냥 주방은 그냥 흥미 없는 공간. 그냥 베란다 가는 길. 아니, 왜 그러세요? 저도 요리한다고요. 안 들어가는 거, 사실 주방이 필요 있나요? 그냥 나중에 애 낳으면 꼭 같이 주방 일에 흥미를 좀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요즘에 엄마들이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 같이 만들고 그런 활동 자주 하는데요. 요리를 직접 엄마와 함께 하면요. 감각이 고루 발달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일단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포근하고 따뜻하고 또 촉각, 후각, 시각, 미각까지 다 발달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영 같은 스포츠도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대요. 체력하고 지구력도 함께 길러줍니다. 그리고 또 마술 같은 것도요. 함께 배우면 이성, 감성 다 발달하니까 좋습니다. 포켓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빠랑 같이 하면 진짜 좋아요. 이거. 포켓볼 안에 각도의 과학이 있습니다. 야, 그걸 또 과학이랑 연결을 시키네요. 사이언스 TV라고 과학 선생님이라고 이게 당구도 과학과 연결을 시켜요. 좋네요. 그럼 당구장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또 물리기도 좀 하고 이런 내기도 좀 해야 애가 또 정말 정신을 차리거든요. 사회성도 높이거든. 한 5만 원 이렇게 물려봐야 정말 져봐야 애가 승부욕이 발동하고. 큰 돈인데. 큰 돈이죠. 재밌긴 한데 좋은 말이에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는데 다 수업 시간에 애들의 경험을 끌어내요. 수업 시간에 물리기도 배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기 교육보다 웬만한 그런 것보다 경험을 많이 심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야, 좋네요. 이게 사실 이게 제 코너란 말이에요. TOP가 좀 다들 더 신나서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참 유익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주 씨? 네, 선생님.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도한 학습을 하게 되면 사회성 결여나 감정이 메말하는 것 말고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똑똑해. 그래서요, 제가 과잉학습의 나쁜 작용, 부작용에 대해 갖고 왔습니다.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내 아이가 누구보다 똑똑하게 자라길 바라는 건 부모님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이죠. 그렇다고 무리하게 학습을 강요하다가는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데요. 신체적인 질병보다 무서운 마음의 병, 바로 우울증입니다.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꽃잎처럼 스스로를 내던지는 아이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지난 10년간 약 57% 증가했는데요. OECD 회원국의 청소년층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의 청소년층 자살률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정신적 문제, 바로 우울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우울증의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니 그야말로 우울증 비상사태. 특히 소아 우울증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만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표현이 서툰 아이들은 우울하다라는 말보다 투정이나 짜증, 거짓말, 복통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우울증을 드러내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우울증처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질병이 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괴로움을 안겨주는 수면장애인데요. 자고 싶어도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수면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악용증 등이 대표적인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면역력과 뇌 기능이 저하되고 수면장애가 만성적으로 성인까지 이어지게 되면요. 뇌졸중, 당뇨병, 골다공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데다 충분히 수면을 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도 4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면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데요. 수면이 부족할 경우 또 다른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21세기 수많은 병의 근원, 바로
비만입니다.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수면과 운동 부족은 우리 아이를 뚱뚱하게 만드는데요.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식욕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렙틴의 분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책상 앞에 앉아있느라 운동량이 부족하면 이게 바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 성장이 완료된 성인의 경우는 지방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반면 소아는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2차 성징을 앞당겨 성조숙증에도 걸릴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또래보다 훌쩍 키가 크지만 전체 성장 기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체중 키는 작아지는 등 불균형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정신과 신체겠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 아닐까요? 그렇죠. 아, 진짜 이게 뭐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비만 같은 현상은요, 요즘 어른들이 흔히 겪는 위험한 질병들인데,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을 또 겪는단 말이죠. 네, 안쓰럽죠. 입시 스트레스 같은 게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뉴스로도 많이 보잖아요. 또 수면장애나 비만으로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또는 각종 성인병으로 건강을 위협받는다든지 하는 사례가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네, 학력이 다야. 이런 시대 이제 갔잖아요. 그렇죠? 이 겉모습이나 취미 활동 등 아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인재를 뽑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니까요, 공부 말고 뭔가 다른 중요한 것도 많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아, 사실 뭐 이제 학력은 그 개그맨 중에 좀 나름 괜찮은 케이스인데 학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뭐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 틱장애라고 아세요? 그런 것도 좀 높은 성적을 강요하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생긴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틱장애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틱장애가 생긴 걸 본 엄마는 또 다그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합니다. 결국 사회 속에 섞이지 못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고통받고 아이들을 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전교 1등을 계속 하는 애예요. 계속 하는데 2등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잘한 거잖아요. 2등이 어디예요? 땡큐 얼라시지.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막 이제 뭐라고 막 그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 진짜 에라이, 포기하자. 안 해? 안 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 그게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실감나게 잘해주었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 많습니다. 잔소리를 줄여주세요. 선생님부터 줄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교육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좀 서운하잖아요. 한 줄 정리하고 마칠까요? 네, 우리나라 유치원생 10명 중에 9명이 방과 후 특기교육이나 학원을 다닌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건지 늘 좀 신경 써주세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일단은 사회에서 잘 섞일 수 있는 성격, 인격을 형성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깊은 사랑을 좀 심어주시죠.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조기 교육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합한 조기 교육이 뭔지를 잘 알고 아이들에게 올바로 행해야 하는 것. 어른들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다른 엄마들과의 경쟁의식은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멍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런 부모님이 되지 말자고요. 현금아, 아빠는 안 그럴게.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무기농과 유기농. 정말 농약 친 건 또 해롭고 농약 안 친 거는 건강에 좋을까 뭐 이런 주제예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파이팅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주로 어른 거는 막 사고 무기농 먹고 네. 이제 유기농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 거는 다 유기농으로 해줘요. 아, 그래요? 근데 맛은 뭐 그렇게 어. 다른 건 잘 건강에 모르겠어요. 좋은 건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증, 호기심이 네. 너무 많아서 무기농, 유기농을 같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나서 맛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근데 유기농이 빨리 상하고 무기농이 좀 오래가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무기징역이 더 오래 썩잖아요. 감옥에서. 유기징역은 금방 나오는데. 진짜 그렇죠? 창의적이다. 유기농 먹고 자랐나? 진짜 창의적이다. 어쩜 이런 유기농 먹고 자랐어요.